그래서 이제 특목고를 생각을 하신다면은 기본적으로 치명적인 단점도 있죠. 거기 가면 그 아이는 더 이상 1등이 아닙니다. 대다수 아이들은 일반고를 가게 되는데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좀 가이드를 해드리고 싶어요.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을 환영합니다. 유쾌한 밤! 유쾌한 밤에 아들이라고 하기에는 나이가 많이 들었죠? 네, 아저씨입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인사드리고요.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말씀 드리러 왔습니다. 편안하게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보니까 선생님이 좋은 아빠, 좋은 부모가 되기로 결심한 얘기가 가득 담겨 있더라고요. 이렇게 결심을 가득 담은 이유부터 여쭤볼게요. 저는 이번 책에서 무슨 척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는 척, 정말 잘하고 있는 부모인 척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집에 가면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솔직한 얘기를 했죠. 제가 퇴직을 하게 된 계기가 원래는 저는 되게 잘하고 싶었거든요. 좋은 부모도 되고 싶고 좋은 교사, 좋은 강사 다 하고 싶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일요일에 아이들에게 너무 크게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같이 자려고 누웠는데 아이들이 안 자는 바람에 제가 이제 애들이 자야 일을 하는데 아이들이 안 자니까 결국에는 너무 크게 화를 내고 제 인생에서 그렇게 화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그때 큰 깨달음이 왔고요. 다 할 수가 없구나. 선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아이들이 아직은 어리고 저희 마지막 청춘을 어디에다가 한번 바칠까 고민을 하다가 그때는 진짜로 좋은 아빠 되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따뜻했던 어머님 이야기가 저는 마음에 많이 와 닿았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배웠던 것들 혹시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거나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어디 가서 본인 얘기 잘 안 하는데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좀 많이 담았고요. 생각해보면 제가 제 인생에서 제일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 어머니의 어떤 부지런함이나 가족을 위한 희생이죠, 사실은. 그런 것들이 저에게도 되게 많이 전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도 뭔가 좋은 거 있으면은 빨리 내 품 안에 있을 때 가르쳐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우리 공부 본질 얘기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초등학생들이 의대반을 준비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좀 전국 각 지역의 중학교 2등급 비율이 30에서 50% 비율이라고 해서 너무 놀랬거든요. 그 전국의 중학교 성적을 살펴보신 이유가 궁금한데요. 그것도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제가 중학교 성적을 주목하는 이유는요. 이게 초등에서 우리가 잘하고 있다면 중학교 성적이 잘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20년 전보다는 지금 초등학교에 우리가 더 많은 교육을 지금 투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중학교 성적이 잘 나와야 되는데 저는 이제 학교 현장에 있다 보니까는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이 유쾌한 밤의 시청자분들도 반드시 인지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중학교 성적은 절대평가입니다. 그게 참 중요한 포인트죠. 절대평가는 나만 잘하면 됩니다. 초등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있다면 중학교 성적은 잘 받아야 되는 겁니다. 최고 등급은 A등급입니다. 90점을 넘는 거고요. 최하 등급은 E등급, 알파벳 E고요. 60점이 안 나오는 겁니다. 초등에서 지금 한 80% 이상의 아이들이 사교육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 20% 놀아요? 아니요. 우리 다 공부하고 있어요. 100% 지금 공부하고 있다면 중학교에서 성적이 대략 한 A, B, C에는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보통 어떠냐면은 자, 지역차가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학교 차이도 있고요. 하지만 평균적으로 제가 300회 이상 강연을 하면서 가는 곳마다 데이터를 조사했거든요. 그럼 이거는 사실은 좀 신뢰성이 있는 데이터입니다. A등급 비율은 한 10%에서 30% 정도가 되고요. 또 높은 곳은 좀 더 높습니다만은 E등급은 그리 적지 않아요. 어떤 지역에 중학교에 60점 이하인 E등급의 비율이 과목별로 70% 이상인 지역도 있다고요. 근데 평균적으로는 30에서 50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중학교 2등급 비율이 50%라면은 우리 2명 중에 1명은 중학교에서 공부가 멈춘다는 소리입니다. 무엇이 그 아이들을 공부를 멈추도록 만드는가, 이걸 고민을 해야만 해요. 초등에서는 100%가 공부하고 있는데 중학교에서는 최하 등급인 E등급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초등에서 뭔가가 지금 빠져 있구나,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 방향성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어떤 저는 화두를 던지는 거죠. 같이 한번 고민을 이 시간 통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뭐가 빠졌길래 이렇게 비율이 높게 나오는 것인지 2등급이 저도 많이 궁금해지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학군지, 학교 따라 이게 다 다를 수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부모님들이 아이들 성적을 어떤 관점으로 다시 봐야 되는지를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중학교 성적이 떨어지냐 이거 고민을 저도 해보면은 이건 하나의 뭐 가설인 겁니다만은 우리가 상위 1%의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국적으로 너무 그걸 흉내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 친구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떤 교재를 보고 있는지, 어떤 강의를 듣는지, 얼만큼 선행하고 있는지를 전국적으로 흉내를 내고 있는데 그게 흉내가 안 내져요. 이 아이가 못 받아들이는 공부를 계속 강요하면은 금방 그 아이는 공부가 싫어지게 될 테고 그래서 조금 더 본질적인 것들을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너무나도 성급하게 앞서 나가는 친구들의 모습을 다 같이 그 정보를 공유하면서 따라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겉핥기로 따라하고 있는 게 이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일단 뭐 잘하는 아이 따라서 해보는 게 안 될 경우에 그래도 좀 불안한 부모님들이 계시니까요. 그분들은 이제 학원에 계속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중학교 공부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할 공부의 본질을 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굉장히 명백한 진리인데요. 현행이 완벽해야 선행을 한다. 이 원리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초등, 중등 모두에 적용되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이 아이가 어떤 교육을 하고 있든지 간에 학교에서 보는 뭐 쪽지 시험이건 진단평가건 단원평가건 그런 것들을 초등에서 거뜬히 거의 100점 받는다. 뭐 실수로 하나 정도 틀릴 수 있겠지만 거의 100점 받는다. 그러면 그 친구는 앞서 나갈 수가 있죠. 근데요, 장담합니다. 여전히 그런 친구들은 극소수예요. 그럼 나머지 친구들은 뭡니까? 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아이들 지도에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친구들 여전히 초3 때 처음 배우는 영어 어려워합니다. 근데 들으시면서 정말로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이 영상이 참 조심스러운 게 말도 안 돼. 초3이 뭐 학교 시험을 어려워한다고 영어를? 아닌데 너무 잘하는데 주변에 다 날아가는데 그쵸? 그런 곳도 있다라는 거지만 전국적인 평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영어 교육을 많이 해도 초3 때 아이들이 영어 어려워하고요. 분수요. 난리 납니다. 애들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힘들어하거든요. 정말로 시켜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수학 시간이 너무 어렵고 초5만 돼도 애들이 수포자 얘기를 꺼내요. 초5 때. 근데 그런 아이들이 평균적으로는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무시한 채로 뭔가 엄마나 부모의 진도로 나가버리면 그 진도가 틀리지 않았어요. 초4 때 막 진짜 대입을 준비한 진도가 있죠. 근데 그게 우리 아이에게 적용이 안 되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럼 우리 아이는 현행을 완벽하게 잡는 걸 우선 목표로 해야 되는 것이고 중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플하게는 A등급 받아야죠. 100점에 가까운 A등급을 받고 고등 선행하는 게 맞지. 중학교 성적이 B나 C나 D나 E가 나오고 있는데 고등학교 거를 건드리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불안하시다면은 지금 현행부터 잡자. 이게 가장 현실적인 과제이면서도 가장 아마 효과도 좋을 거고 아이도 만족할 겁니다. 왜냐면 현행이 안 되는 아이가요. 선행하면은 2중고, 3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난 당장에 지금 학교 수업도 이해가 안 되는데 뭘 또 더 해야 돼. 그러면 아무것도 되지 않거든요. 현행을 반드시 체크하자. 이거를 꼭 미션으로 드리고 싶어요. 이제 고교 진학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아이들이 일반고, 특목고를 고민할 때 어떻게 진학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정확하게는 2024년에 중3 이하인 친구들이 편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3 이하다? 다 같은 배를 탄 겁니다. 그랬을 때 제일 많이 들려오는 소리들은 뭐 땡땡고가 유리하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는데 저는 이 이야기에 조금 어떤 본질을 좀 더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일단은 특목고를 갈 거면 이름에 답이 있잖아요. 특수 목적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 아이가 거기에 맞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뭐 외고나 국제고나 아니면 과학고를 얘기한다면은 워낙에 그 아이가 그 교육과정, 거기 가서 배울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요, 정말 관심이 많아야만 해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거기 가면은 공부만 하지 않아요.
관련된 활동을 정말 많이 합니다. 100의 에너지 중에서 거의 8, 90은 그 교육 과정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한단 말이죠. 뭐 외고라면은 외국어라던가 그 나라의 문화 관련된 것들 막 하게 되고요. 국제고 같은 경우도 인문사회 쪽으로 엄청 많은 활동들을 한단 말입니다. 그게 내가 하고 싶은 거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아이도 행복하고 결과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제일 먼저 생각을 하셔야만 해요. 제가 이제 염려되는 게 어떤 뭐 정책적으로라던가 이랬을 때 여기가 유리하다라는 얘기만 듣고 무조건 그쪽으로 가가지고는 그거는 되게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목고를 만약에 고민하신다면은 그 아이가 정말로 그쪽에 어떤 관심과 소질과 적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제일 먼저 판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특목고를 다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다면은 저는 일반고의 장점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하죠. 일반고에서도 다 원하는 대학 가요. 다 그런 셈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 아이의 적성을 제일 먼저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진로가 결정이 됐다면은 거기에 장점은 최대한 살리고 단점은 좀 죽이는 쪽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아이 성향을 좀 봐야 될 필요도 있을까요? 그 장단점을 우리가 잘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목고의 장점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마음껏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변화하는 입시에는 조금 더 빨리 적응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치명적인 단점도 있죠. 거기 가면 그 아이는 더 이상 1등이 아닙니다. 이게요, 참 어렵긴 해요. 왜냐면은 이 중학교 때까지는 그 아이들이 정말 동네 스타거든요. 중학교의 전설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선발했기 때문에 거기 가면 다 반장이고 다 회장이고 다 똑똑한 애들이란 말입니다. 게다가 외고생들입니다. 다 영어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요, 처음 겪는 일입니다. 고등학교 가서 내가 1등이 아니라는 것을 더 이상 주목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처음 겪는데 인간은 원래 처음 겪는 걸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거를 미리 대비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특목고를 생각을 하신다면은 기본적으로 항상 어떤 실패에 대한 면역을 기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반고의 장점이 있죠. 시간입니다. 시간. 네, 사실 제가 특목고에 대한 얘기보다도 일반고 얘기를 많이 해드려야 되는 게 대다수 아이들은 일반고를 가게 되는데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좀 가이드를 해드리고 싶어요. 일반고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학교를 끝나는 시간이 다 오후 5시라면은 학교에 의무적으로 남지 않아요, 요즘은. 그렇다면 한 12시까지 공부를 한다면 7시간 정도는 자기가 꼬박 쓸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 시간을 자기가 계획적으로 잘 쓰는 것, 중학교에서부터 빠르면 초등에서부터 계획하고 공부를 실천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현재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어떤 트렌드랑은 좀 다르죠. 지금은 더 많은 관리가 들어가거든요. 외부의 조력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됐을 때에는 이 아이들이 진정으로 자기의 어떤 하루를 계획하고 실천하고 피드백을 이렇게 셀프로 하는 것을 잘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또 하나 중요한 덩어리를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바뀐 입시가 뭡니까? 고교학점제이잖아요. 이 친구들에게 진로를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고2일 때 이제 9월에는 거의 뭐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아이들이 미리서부터 자기의 전공에 대해서요, 많은 생각들을 좀 해봐야만 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공부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죠. 이제 그걸 위해서 독서도 더 많이 해야만 하고요. 좀 필요하다면 신문도 좀 봐야 되고요. 그러면서 세상을 두루두루 좀 돌아보면서 분명히 저는 느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강의 현장에서 공명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음이 울리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접한다면 분명히 그중에 관심이 끌리는 것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미리서부터 많이 탐색을 해둬야 고등학교 가서도 경쟁력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반고를 진학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자기 주도적으로 열심히 공부하면서 시간을 잘 활용하는 연습 첫 번째로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진로에 대해서도 누가 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좀 자기도 돌아보고 독서도 하고 하면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들 참고해서 이제 고교진학 선택하면 좋을 것 같은데 9등급제가 5등급제로 2028 대입부터 바뀌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분석이 뭐 특목고가 더 유리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있었었는데 선생님의 판단은 어떠신가요?
네, 이 얘기도 이제 허심탄회하게 진짜 여기서만 좀 해본다면은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인 게 왜 그러냐면은 교육은요, 우리가 결과를 예측하는 게 감이 어렵습니다. 이 아이가 특목고 가서 잘 될까, 일반고 가서 잘 될까 아무도 몰라요. 맞아요. 그리고 하나의 선택을 해버리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뭐 특목고가 유리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일반적이고 지배적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책에는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적었어요. 제가 좀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여전히 바뀌는 시대에는 뭐 특목고라던가 자사고라던가 이런 데들이 유리할 거라고들 다들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상위권은 글로 다 빠질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되게 재밌는 일이 생깁니다. 뭔가 고민하는 지점에서, 야, 특목고 가면은 내신 이제 수월해진대 라고 하면서 다 빠져나가 버리면은 일반고에는 최상위권들이 특히나 많이 빠져나가고 나면은, 자, 이제 5등급제가 되면은 1등급이 10%잖아요. 기존의 4%에서 2.5배가 늘어서 10%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정책적으로 1등급 따기가 좋은데 상위권 다 빠져나가면 어떻게 보면은 한번 도전해볼 만한 과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조금 보태드리면은 사실 이 고민을 할 때 그 일반고 가면 1등급을 받을 거라고들 생각하면서 이 고민을 하시잖아요. 근데요, 보편적으로 그게 쉽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고등 내신이 어렵다는 얘기를 강의 현장에서 자주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은 일반고는 같은 지역의 아이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 지역 아이들은 다 비슷해요. 생활 수준 비슷하고요. 학원 인프라도 비슷하고요. 다 비슷한 겁니다. 그러면 비슷한 와중에 1등급이 되려면은 기존에는 우리 동네에서 우리 애가 4%, 우리 동네에서 지금 바뀐 과정에서는 우리 애가 10%인데 그게 어떤 상대적인 우위를 확보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1등급이라는 것을 결코 그렇게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군중 심리죠. 특목고로 다 빠져나가고 나면은 일반고에서 그래도 우리 아이가 10%에 드는 거, 그 1등급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해진다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내신 1등급을 확보해 놓는 거는 입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카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뭐 많은 설명에서 1등급이 많아졌다. 맞는 소리입니다. 1등급 받아도 원하는 대학 못 간다. 맞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가 일단 받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이 아이의 성향이나 관심도는 알 수가 있죠. 결국에는 성적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은 그 아이의 관심사나 진로 쪽으로 그게 좀 빨리 잡힌 친구들은 특목고 가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아직은 조금 더 고민의 기회가 필요하다는 친구들은 또 일반고 선택도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1등급 그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특목고를 선호하는 이유가 특목고가 좋은 대학을 많이 보낸다고 생각들을 하잖아요. 대학 진학률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특목고에서 학생들을 지도하셨던 선생님이셨으니까요. 이 팩트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특목고에 있을 때 정확히는 외고 있을 때 입학을 담당을 좀 오래 했었거든요. 이제 중학교에서 많은 문의를 받습니다. 이제 제일 궁금하신 거는 이제 대학교를 몇 명이나 갔는가, 특히나 이제 특정 대학을 몇 명 갔는가를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근데 그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내 아이가 중요한 거거든요. 내 아이가. 옆에서 막 100명씩 가도 내 아이가 못 가면 못 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를 고민하신다면은 그래도 뭐 일반고라 하더라도 서울대를 1명이라도 또는 2명 이상이라도 보낸 학교가 경쟁력이 그래도 있는 것이다. 그럴 수가 있다. 뭐 10년 내리 1명도 못 보냈다라고 한다면은 정말로 약간은 어떻게 보면은 학교의 생기부라던가 이런 것들의 경쟁력이 낮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고려를 해야만 할 것 같고요. 질문하신 특목고가 이제 대학 진학에 유리한가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뭐 압도적으로 유리하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특히나 우리 아이가 결국에는 상위권에 끼지 못하면은 그것도 결국에는 쉽지가 않긴 합니다. 그렇죠.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계속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고교학점제가 있어서 아이들이 내년부터 17살에 진로 고민하고 방향 잡고 공부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럴 때 진로를 빠르게 결정하는 게 대학 입시 일단 유리한지 듣고 싶은데요. 이게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자체는 진로를 많이 강조하는 식으로 발전을 많이 했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진로에 대한 교육들이 잘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죠. 그렇게까지 아이들과 각 가정에서 진로에 관심을 안 기울이시는 게 문제인 겁니다. 공부 때문에.
국영수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진로에 대해서는 뭐 물리적 시간도 없고요. 에너지도 없고요. 관심을 많이 못 기울이세요. 그러면서 이제 또 복합적으로 나이가 어린데 이거 어떻게 찾는 거냐라고 하시는데, 저는 육태한밤 시청자분들은 정말로 우리가 다 같이 좀 힘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적으로도 이 아이들이 빨리 진로를 탐색을 해야만 하고요. 저희 아이들도 진로를 아직 정하지 않았죠. 초등이 뭘 진로를 정합니까? 근데 저는 오히려 좀 다르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원래 진로 교육에서 진로의 출발점은 직업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인식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특장점이 있는지, 내가 어떨 때 즐거움을 느끼는지, 어떨 때 불쾌한지를 느끼는 자기를 인식하는 게 진로의 1단계거든요. 근데 자기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경험을 해야만 해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를 점점 파악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다면은 책을 좀 더 본다라던가, 부모님과 대화를 좀 더 한다라던가, 이런 것들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더 근본적으로는 제가 이 책에도 적었는데요. 이게 태도를 기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태도라는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자꾸만 밖을 향해서 관심을 향하는 태도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 나가는 그런 어떤 태도가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둘 다 굉장히 능동적인 것들이죠. 적극적인 것들이고요. 밖을 계속 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게 없나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뭐 변호사니 의사니 결정하는 게 절대 아니고, 자꾸만 밖을 둘러보면서 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 발달시켜 나가고, 무언가를 좋아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익혀 나가는 게 저는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부모 마음으로는 좋아하는 것을 해주고 싶은데, 근데 또 대학은 일단 붙어야 될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대입에서 이과가 유리하대요. 그럼 문과 성향 우리 아이는 이과로 보내야 될지가 또 저희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좀 제가 비겁해지는 게 정답이 없는 문제이긴 해요. 그런데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인생에서 되게 나답게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해보면 나답게 사는 건 누구나 도전할 수 있거든요. 이제 더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거야말로 정말 나다운 걸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세상의 기준은요, 정말 아이들에게도 꼭 얘기해주고 싶은 게, 세상의 기준은 계속 바뀌어요. 하다못해 대학 선호학과도요, 역사를 보잖아요.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지금은 메디컬 계열이 압도적이죠. 이과 중에서도 메디컬 계열이 가장 압도적으로 선호되고 있다면, 이게 그러면 언제까지 갈 거냐 이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기준은 계속 바뀌어져 왔고요. 5년 후, 10년 후요, 저는 반드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요,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건 피곤해요. 반영은 돼야죠. 하지만 절대적 기준은 나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우리 아이들이 나답다라는 게 뭔지를 계속해서 고민하는 게 저는 가장 후회 없는 선택도 할 수 있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거창하게 얘기했지만 별거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뭐 좋아하는지, 뭔 또 싫어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깨달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좀 주어지면은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또 응원의 말씀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두 가지를 강조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다양성에 대한 강조가 필요하다. 우리 아이의 색깔대로, 원하는 대로 다양하게 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100명 아이들 다 성공할 수 있어요. 지금은 100명 중에 5명만 성공하고 95명은 그 성취를 못했고 못났고 이렇게들 생각을 하고, 아이들도 막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들으시면서 아이고 선생님, 뭐 세상이 어떻게 그러냐 이거예요. 공부할 때 공부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아이의 색깔은 지켜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양성에 대한 강조를 정말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요즘 제가 생각 많이 하는 건데, 결국에는 저도 그렇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기억해야 돼요. 저도 뭐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보이지 않는 사람들과 경쟁을 하고 있을 수 있죠. 저만 해도 누군가보다 내가 더 잘 돼야 돼. 응? 내가 교육 인플루언서로서 누구보다 내가 더 잘 돼야 되고, 저는 그렇게 하면 너무 피곤하고 제 마음이 거먹게 물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생각한 게 성장이에요. 저의 성장. 지난번 출연보다 오늘 말을 조금 더 재밌게 잘하고 있다면,
성장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난번 책보다 이번 책에 조금 더 깊은 통찰이 담겨 있다면 성장한 거죠. 아이들도 비슷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자칫 잘못하면 이거 경쟁의 패러다임에다가 애를 절여버리면 친구들 다 경쟁자예요. 어떻게 친구입니까? 다 경쟁자죠. 같은 반 친구들 잠재적인 다 경쟁자가 되는 겁니다. 그 아이에게 좋을 게 없고요. 미래 사회에 절대로 그런 아이들은 필요하지도 않아요. 사회는 이미 인성이 훌륭한 아이들을 요구하잖아요. 그럼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약간 아이러니가 발생하죠. 입시는 경쟁 아닌가? 상대평가인데. 그러면은 어떻게 아이를 키우냐? 성장. 그 아이의 성장. 지금 뭔가 집중을 못합니까? 연습해야죠. 그래서 성장. 지금 뭔가 쩔쩔맵니까? 내년에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성장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 아이의 성장에 집중하면서 아이를 키운다면은 우리가 좀 더 너그러워질 것이고요. 저는 그 아이에게 필요한 인성도 참 잘 기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남을 도와준다라는 거. 예를 들어 기자님이 공부를 잘 못하고 있는데 제가 좀 더 잘합니다. 예를 들면 도와줄 수 있느냐? 경쟁으로는 도와주면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나에게 좋을 게 없어요. 현실적으로도 입시에서도 인생에서도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나에게 좋을 게 없습니다. 그래 도와줄 수 있죠. 왜? 내가 한 번 더, 한층 더 너그러운 사람이 된다면 난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아는 거 좀 도와줘야지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당연하지만 후자의 아이가 잘 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과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입시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제가 최근까지 정리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이 색깔이 좀 보장될 수 있는 다양성 계속 생각하고 있고요. 그 아이의 성장에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과 오늘 나눈 이야기가 부모님들의 고민도 좀 해결해드리고 그리고 좋은 부모가 되겠다는 결심도 더 굳건히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진심을 담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학군지에 계시든 비학군지에 계시든 대다수의 아이들은 현행 100%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만 해요. 해보시면요 그거 쉽지 않아요. 맞아요. 네,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모가 됩니다. 유쾌한 밤. 안녕하세요. EBS의 영어 강사 정생익입니다. 아주 기쁜 마음에 또 이렇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공부를 좀 했던 아빠가 우리 기차 덕후 아들을 정말 이렇게 열심히 쫓아서 다니면서 응원하시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정말 중요한 질문 해주셨죠. 저도 하루 종일 어떻게 보면 공부를 하다가 지금 온 건데 끝나고 또 뭐 하겠습니까? 공부하러 그렇죠. 또 공부해야 됩니다. 내일도 계속 하는 건데 저도 이제 나이를 들면서 느끼는 게 무언가를 순수하게 좋아한다라는 그 마음이 참 소중하다라는 걸 점점 느끼는 것 같아요. 사실 저조차도 처음에 진로를 정하고 직업을 정하고 이럴 때 현실적인 것들이 되게 많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제가 공무원 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느껴지는 게 내가 진짜로 무언가를 조건 없이 좋아한다라는 게 참으로 중요한 감정이고 또 그게 나의 뿌리가 된다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무언가를 조건 없이 좋아한다. 그럼 저는 그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대상이 우리 아이는 기차인 것일 뿐이죠. 선생님 갑자기 문득 이런 질문 드리고 보고 싶은데 선생님 좋아하시는 게 그럼 뭘까요? 공부 말고. 저는 이걸 발굴하고 찾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살고 뭐 아이들이 너무 어리고 이럴 때는 뭐 좋아하고 말고가 어디 있습니까? 해야 될 일로 이미 하루가 꽉 차잖아요. 아이가 조금씩 커갈수록 이제 우리가 업무 부담이 좀 줄면서 나의 시간이라는 게 조금씩 더 늘어날 거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완전히 나의 하루를 내가 다 쓰는 날이 오겠죠. 그날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네. 그 하루가 나에게 주어진다면 그 하루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걸로 채워야 되잖아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나에게 온전한 하루가 주어졌어요. 몇 시에 일어나서 어디 가서 뭐 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저도 지금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정말 진짜 엉뚱하게도 제가 최근에 그 스케이트보드를 타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마음 넘어서 탔거든요. 애들 거 사주면서 아이들만 타면 전 심심하니까 제 것도 하나 샀어요.
근데 막상 이거 지쳐보니까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타다가 또 갈비뼈에 금도 갔었지 않습니까? 괜찮으신 거죠? 근데 그거를 다시 타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솔직히 좀 기뻤어요.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구나. 내가 숨 쉬는 것도 힘들었는데 낳자마자 이걸 한 번 더 타고 싶다라는 대상을 발견한 거에 대해서 되게 저는 감사했어요, 사실은. 거창하게는 나다움이랑 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막 급할 때는 막 맥심 같은 거 커피 막 털어 먹지만 맥심보다 더 맛있는 게 뭐가 없는가 한번 찾아도 보고, 이런 것들이 되게 소소하지만 되게 우리를 설레게 만든다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자녀분들한테 어떤 아빠로 좀 기억이 되고 싶으신가요? 결국에는 아이가 독립을 하든 우리가 세상을 떠나든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는 아이들의 머릿속에 기억으로만 남잖아요. 그렇다면 나의 마지막은 애들의 머릿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바꾸어 생각하면은 내 머릿속에는 우리 엄마 아빠가,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지금 기억돼 있는가, 어떤 이미지, 어떤 감정인가, 그걸 떠올려 보시면 딱 될 것 같아요. 분명히 남아 있거든요. 그 느낌 그대로 우리도 아이들의 머릿속에 기억이 될 거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의 지금 교육 현실이 쉽지가 않다 보니까는 정말 우리가 이제 정말 부모된 마음으로 아이가 공부 잘했으면 하는 마음에 뭐 강압을 할 수도 있고 좀 강요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세월이 다 지나갔을 때에는 어쩌면은 어떤 가정에서는 아이들의 머릿속에 부모의 모습이 전혀 없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고 싶지 않아서 항상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2024년 오늘을 기준으로 조금 정리하신 내용은 있으세요, 혹시? 오늘의 나는 좀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기억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네. 저도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좀 유머러스했으면 좋겠다. 제가 또 영화를 또 미국 영화를 많이 보다 보니까는 미국 영화에 나오는 그 아빠들이 또 유머러스합니다. 근데 선생님 되게 유머러스한 아버지실 것 같은데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사회적인 가면인 거죠. 아시잖아요. 집에 가면은 또 아이들 또 문제 앞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쵸, 아무래도 제가 책에도 그런 내용 적었어요. 부모에게는 매일 찾아온다. 결국에는 기억이 된다라는 게요. 그런 거잖아요. 어떤 전체적인 이미지일 수도 있지만 내가 성적이 낮아요. 근데 성적표를 가지고 집에 갔던 날, 이 기억이 날 수도 있고요. 수능 성적표를 받아들고 엄마께 보여드렸던 그 순간이 기억에 남을 수도 있고요. 분명히 그 사건도 기억이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하면은 매일 사건이 2-3개씩은 있잖아요. 그때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기억이 형성되는 거니까 저는 요즘에는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이가 되게 공부를 힘들어합니다. 어젯밤에도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이 아이에게 반응을 해주면 될까? 그때 먼저 나중에 저의 어떤 기억될 모습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요. 마음 가는 대로 감정대로 뭐 해도 되겠지만 그러면은 결코 좋은 기억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뭐 크고 작은 아이에게 일이 생겼을 때 조금 한 번 더 생각하고 아이들을 대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 거의 작년에 300곳 넘게 다니셨잖아요. 정말 많은 곳에 가셔가지고 정말 이렇게 소중한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사실 학군지도 있었을 거고 비학군지도 있었을 거고 근데 사실 전국에 좀 공통 고민이랄까? 이런 게 좀 있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문득 들어서 좀 어떤 내용이 있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데 어떤 곳에 가도 편안한 곳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이 지금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고민 때문에 다른 데는 좀 나을까라고 생각하신다면은 대한민국에 그런 곳은 없어요. 각자 지역의 고민이 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거죠. 학군지 같은 경우에는 정보도 많고 인프라도 좋지만 그곳에서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라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또 비학군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부족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갈증 같은 것들이 많으실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좀 일관되게 그 모든 가정에 통용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면 아무래도 아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서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학군지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냐면 경쟁이 엄청 치열합니다. 그게 어느 수준 정도일까요, 선생님? 기본적으로 공부에 대한 재능도 있고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아이들이 학군지에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하게 되면 극상위권이 생겨나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은 그들을 변별해야 되는 게 고등 내신이고 기본적으로 또 수능까지를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고등 내신이 문제인 거예요.
그 지역의 극상위권을 변별하기 위해서 4에서 바뀐 이제 1등급이 10%라면 그 10%를 변별하기 위한 그 시험이 엄청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1등급 수준이 아닌 아이들이 또 90%가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아이들은 엄청 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사실은 발생을 하죠. 그게 이제 학군지에서 겪는 대표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극상위권이 되느냐? 그럼에도 자기가 하는 친구들인 거죠. 남들이 시키지 않아도 내가 더 사실은 고통스럽게 공부를 더 많이 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잘 될 수밖에 없죠. 비슷한 인프라를 갖고 있다면요. 근데 이제 비학군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에 있는 대다수의 비학군지에서는 그야말로 자기가 해야 돼요. 그야말로 자기가 교과서를 100%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쉬는 시간에도 복습을 해야 되고 책도 더 많이 보면서 진로도 뭔가 계속 알아봐야만 하고 그렇게 자기가 주도적으로 공부를 하는 능력이 또 비학군지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쨌든 그 아이의 그 어떤 자생력, 공부에 대한 힘을 계속 신경을 써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공부와 또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큰 어떤 카테고리 안에서 학군지건 비학군지건 되게 고민을 하고 계신 거네요. 육태한 밤에 이제 독자님들께서 초등 고학년쯤 되면은 학군지로 이사 가야 되나요? 아니면은 여기서 열심히 하면 될까요? 이 고민을 가장 많이 하세요. 그래서 혹시 선생님께서 이런 고민을 고학년이 이제 아이가 고학년이 되면은 좀 학군지로 옮겨가야겠다 그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만약에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은 저는 단순히 성적으로는 접근을 안 할 것 같고 만약에 초등인데 이 아이가 정말 고등학교까지의 진로를 생각할 만큼의 어떤 적성이나 관심사가 드러났다. 그러면은 특목고 진학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중학교 내신이 중요하거든요. A등급을 쭉 받아줘야 되고 외고 같은 경우 영어만 보지만 이제 A등급을 쭉 받아야 된다면은 그렇다면은 내신 따기 좋은 데로 저는 갈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되게 변수가 많긴 해요. 이제 그럼에도 그 특목고까지를 생각해서 거기에 필요한 선행을 하기 위해서 학군지까지 이사를 고민한다. 저희 아이는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주 평범하게 키우고 있고요. 제가 생각한 건 딱 하나예요. 저는 어느 곳에 있더라도 그 지역에서 중학교에서 A등급을 받는 거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균적인 얘기를 해야 돼요. 초등아이들 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막 어딘가에서는 막 초등이 미적분을 푼대 기하를 푼대 맞아요. 거짓말 아니에요. 근데 그 평균적인 걸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잘하니까 중등 가면은 진짜 막 아이들이 다 잘하고 고등까지 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학군지 같은 경우에도요. 정말 잘하는 중학교들도 A등급 비율이 절반을 넘지 않아요. 넘는 경우 아주 극소수 있습니다만 거의 한 50%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40, 50%요. 그럼 나머지 절반은 중학교 A등급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90점을 못 넘어요. 다른 지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른 지역은 적게는 A등급이 10%에서 15%, 많아봤자 30%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은 한 70% 정도의 아이들은요, A등급이 아니에요, 중학교에서. 그러면 평균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면, 일단 중학교 A등급에 도전을 해야만 합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특히나 지금 중학교 교육과정이 고등학교랑 직결되거든요. 중학교에서 배운 내용들이 고등학교 과정에 직결되기 때문에 개념이 완전히 숙지가 안 된 친구가 고등 가서 잘할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아이들은 현행 100%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만 해요. 그게 학군지에 계시든 비학군지에 계시든 가장 중요한 선행 과제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학군지 이사가 뭔가 선행을 위한 인프라 때문에 고민 많이 하시는데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저는 보편적인 가정이라면 그렇다면 지금 초등이든 중등이든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완벽하게 압도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거 해보시면은요 그거 쉽지 않아요. 맞아요. 네, 쉽지 않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의 가정이 대체로 그런 고민을 또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학군지 안 가도 할 친구들은 열심히 해서 또 자신의 길을 갈 수 있을지 이 고민, 이 답을 듣고 싶어 하시는 많은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아마 이 고민은 인류 역사 내내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렇게 부모가 된다 책에다가 적었어요. 이게 선행의 효과나 어떤 학원 인프라의 효과는 검증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효과가 검증되려면 한 사람이 인생을 2번 살아야 된다고요. 왜냐면 교육에는요 정말 다양한 변인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우리가 공유받은 그 정보들로 공부했을 때 다 비슷하게 성과가 나와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나온다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아니 수능 만점자가 다닌 그 학원에서 왜 만점자가 더 안 나오냐라는 겁니다. 그럼 만점자는 학원 때문이고 만점자가 아닌 친구들은 개인 탓이야. 우린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정말 아무도 연구해 본 적은 없는 그냥 하는 소리인 거예요. 정확하게 검증이 되려면 저라는 사람이 학군지에서 태어나서 학원의 힘으로 쭉 한번 공부를 해보고 다시 태어나서 영화처럼 누구 없고 튀어 이런 것처럼 다시 삐리삐리 시계 보면서 돌아가가지고 이번에는 주도적으로 비학군지에서 열심히 교과서만 보면서 살아봤었을 때 그랬을 때 교육의 결과가 비교가 돼야 돼요. 근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학원의 힘으로 만점 받은 친구가 있어요. 근데 혼자 공부해서 안 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저긴 또 누가 있어요? 혼자 공부해서 만점 받은 친구가 또 있어요. 이게요 다 각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효과는 영원히 검증할 수가 없으니까 이 얘기 왜 드립니까? 이걸 고민해봤자 사실은 정답이 없단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한 건 오늘 정승희 선생님 말씀으로 종결하는 걸로. 그렇죠. 네. 이게 우리는 선택을 할 뿐이에요. 네. 그리고 선택이라는 거는 사실은 최고의 선택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항상 최선의 선택이 있을 뿐이에요. 그냥 그 상황에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나는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있는 곳에서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죽이면서 내가 했던 그 최선의 선택이 최고의 선택이 되도록 노력할 뿐이지. 아니, 대학도 마찬가지죠. 내내 불안하다면 그건 정말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불안해하지 않고 지금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찾아보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당연하지만 사례들은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성적 낮은 친구들이 상담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건 쌤 저 할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신 6등급이 1등급이 될 수 있어요? 전국 찾아보면 사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열심히 하면 하면은 학교에 전설이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내려오는 네, 전설. 네.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나요? 사례가 또 있겠죠.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한 지역에서 잘 됐던 사례가 왜 없겠습니까? 그거를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EBS 선생님 강의를 들어본 적도 있거든요. 이제 영어 선생님으로서 또 하지만 아빠로서 좀 영어를 재밌게 어떻게 좀 도와주고 계신지도 조금 궁금하네요. 저희 아이들은 영어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던 거. 신기하게도 아빠가 매일 영어 문제를 푸는데 어떻게 된 것이 타고난 호감이 없었다. 그럴 수 있죠. 네. 저희 아이들 같은 가정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초등학교 교실에 영어를 탁월하게 잘하는 친구들 그리 많지 않아요. 평균적으로. 네. 여전히 아이들은 영어를 되게 힘들어 합니다. 저는 그렇다면은 그래도 이제 이 아이들이 영어가 싫어지지 않는 선에서는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교 수업 열심히 따라가고 있고요. 매일매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같이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이가 초등 고학년이라서 영어 단어책 제가 썼잖아요, 그냥. 맞아요. 네. 우리 아들, 딸 가르치려고 제가 써서 제가 가르치고, 혹자는 그러죠. 자기 아이는 자기가 못 가르친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 성내면 그렇게 되겠죠. 화내고, 썩내고, 네. 우리 아까도 얘기 나눴지만, 이렇게 했을 때 전 기억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아빠랑 영어 공부했다. 저는 그런 마인드로 같이 하기 때문에 성과에 집착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되게 좋아요. 예, 같이 아들 딱 앉혀놓고 그래봤자 하루에 10분밖에 안 하는 겁니다. 단어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간을 낸다는 게 공부하는 거 자체가 되게 좋아요. 저에게도 좋은 기억이고 아이들에게도 좋은 기억으로 남아야 되니까 화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오히려 되게 깨달음의 기회라고 생각해요. 저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영어 힘들어하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수능을 다루다 보니까는 당연히 제가 만나는 친구들은 발음은 다 할 줄 알고 그냥 문법 좀 가르쳐서 독해시키는 이런 식이었는데 처음 영어를 배우는 학습자에게는 발음 하나도 정말 쉽지 않다. A라는 그 알파벳이 발음될 때마다 에도 되고 어도 되고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되게 어려운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못 읽어요. 그걸 보면서 저에게도 큰 깨달음이 되고 공부가 됐어요. 네, 나중에 이거 혹시나 강의 초중등 대상으로 하게 되면은
훨씬 더 눈높이 낮춰서 공감하면서 해야겠다.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애들이 영어 단어를 슥슥슥 읽고 화난하면 angry라고 읽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 분수를 통분약분하는 게 절대 당연하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그런 깨달음의 기회를 삼고 있습니다. 아, 정말 되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맞아요. 이게 관련해서 이제 조급함을 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뒤처졌기 때문에 너무 조바심 느끼거나 힘들어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갈 길은 진짜 멀어요. 예, 그렇다면 꾸준하게 가야 될 것이고 꾸준하게 가려면 공부가 싫진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선을 우리가 잘 지키는 게 어렵지만 도전 과제죠. 꾸준하게 하는데 싫어하진 않아야 된다. 그게 참 쉽지 않지만 도전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책에 현행에 실패하는 이유도 이렇게 짚어주셨거든요. 혹시 현행을 공부하면서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지도 한번 여쭤볼게요.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제가 강연장에서 만난 분들 중에서 제일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은 자, 현행만 했다 이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고등학교에서 원하는 성적이 안 나오고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부모님들이, 특히 어머님들이 내가 괜히 현행만 해서 내가 학원을 너무 늦게 보내서 얘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갔다라고들 한탄을 하십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거 근거가 없는 소리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이가 다시 태어나서 똑같은 조건에서 학원을 일찍 갔을 때 과연 어떤 성과가 나왔을까? 그거 아무도 검증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그 생각이 아이에게 전해져요. 이 아이가 일찍부터 학원을 안 갔기 때문에 지금 뭔가 출발점에서부터 잘못됐다라는 그 엄마의 생각이 우리도 사람이니까 전해진다고요. 그럼 아이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20대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어릴 때부터 초등에서부터 학원 안 가가지고 지금 만족스럽지 못한 대학으로 나는 이렇게 절반쯤 실패한 것처럼 출발하는구나 라고 아이도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면 그 아이의 앞으로에 좋을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생각을 정말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행을 저도 하고 있지만 저는 하나 인정해야 되는 게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세상에 너무 많아요.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 너무나도 리스펙을 하고요. 근데 결국에는 차이가 나는 것은 이제 시간이죠. 공부의 시간. 선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시간 무시 못하죠. 하루엔 2~3시간씩 12년 공부하면은 그냥 10,000시간 쌓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하루에 막 10시간 공부했다. 그러면 이게 몇만 시간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아이와 몇만 시간의 차이가 난다고요. 그게 결국에는 당연하지만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래서 현행을 하신다면은 공부 시간 확보하셔야 됩니다. 대다수의 경우에 결국 현행이 실패하는 이유는 집에서 하면서 양질의 공부 시간 확보가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공부를 조금 한 거예요. 저도 집에서 뭐 해보면은 야,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가 달려붙어서 이거 뭐 밥 먹이고 치우고 과일도 뭐 먹이고 그 치우고 하면서 청소하면서 빨래 개면서 건조기 빼오고 분리수거하고 뭔지 아시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본인의 생각이건 여건 때문에 가정에서 아이를 품고 계시다면은 공부 시간 확보 정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봤자 사실은 제가 봤을 때 2시간도 안 나와요. 근데 그럼에도 그것만이라도 정말 꾸준히 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고 그렇게 따지면은 TV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런 시간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스마트폰을 잡고 있을 시간이 나오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 역시나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하네요. 그럼요. 무시 못하죠. 그러니까 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학원을 가든 안 가든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가정에서의 또 면학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엄마 아빠도 같이 좀 책 좀 보고 할 때 이제 아이가 스스로 비로소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전 도와줄 필요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꾸준히 하려면 사실은 공부 정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매일매일 정말 습관처럼 엉덩이 이렇게 붙이고 인내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도와주고 계신지 비법 전수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도전하는 마음으로 접근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잘 될 거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잘못된 기대와 현실 사이의 차이만큼 아이들이 불행하거든요. 나는 그만큼 힘들고요. 그래서 도전하는 마인드로 가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저것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도전은 그런 거잖아요. 도전 자체만으로도 재밌고 설레고 이런 거잖아요. 가정에서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저는 많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모든 것들이 도전입니다. 핸드폰을 한번 통제해 보는 거.
그리고 거실에 다 같이 모여서 저녁 시간에는 내내 독서하는 거, 주말에 우리가 도서관을 가서 하루의 시간을 보내보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저는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쉽지 않아요. 예, 쉽지 않습니다. 근데 재밌어요.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은 하나하나가 다 재밌을 거라고 생각하고, 당연하지만 우리 부모의 이런 도전들은 아이들에게 유익할 수밖에 없어요. 도서관 가서 하루 종일 있어 보자, 끝나고 나서 맛있는 떡볶이 같은 거 먹자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아이들에게 유익하고 건전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도전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꾸 엉덩이가 이렇게 막 들리는 그 순간은 좀 어떻게 도전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가 뭔가 힘들어하는 게 있고 부족한 게 있다면은 같이 연습하는 거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같이 노력하는 거죠. 늘 실수하고 늘 부족하지만 그래도 좋은 부모 되겠다고 지금 이렇게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다 같이 원팀이 돼서 같이 노력한다라는 마인드가 되게 중요하고, 저는 그 마음은 전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엄마가 자꾸 본인은 뭘 못하면서 자꾸 애를 지적하면은 아이들 다 느껴요. 초등 시기에 만약에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요거 하나는 정말 중요하다, 단 하나만 딱 꼽아 본다면 좀 어떤 이야기 해주고 싶으세요? 막 일이 막 너무 신나고 이런 분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어떤 환경, 물리적인 환경이든 마감이라는 어떤 시간적인 환경이든 그런 제약이 딱 주어졌을 때 우리는 힘을 좀 발휘하게 됩니다. 저 만약에 내일 EBS 강의하잖아요. 오늘 놀진 못해요. 딱 그렇게 목에 딱 걸려버리면은 풀게 됩니다. 문제 잘 풀립니다. 나라는 사람 그저께까지도 집중을 못했는데 내일 강의 딱 되면은 와, 역시 살아납니다. 환경이나 제약이 나에게 딱 프레셔를 가하니까 내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공부 똑같아요. 공부 환경. 우리 집이 놀거리가 많아요? 그거 굉장히 힘듭니다. 예, 공부 환경을 초등에서 구축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별거 아니에요. 공부보다 재밌는 거 치우면 됩니다. 아이들은 금방 적용을 해 나가는 게 공부 환경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그 환경에서 매일매일 습관처럼 책 보고 독서하기 위한 노력. 이거 저는 정말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만 해도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이제 그 두 가지가 되지 않으면은 저는 나머지 모든 것들이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초등에서는 환경 구축하시고 매일매일 우리 집에 규칙을 만들어 보는 거죠. 30분은 좀 집중해보자, 30분 집중하고 좀 쉬자, 뭐 이런 식으로 규칙을 정하고 그걸 연습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아이들에게 도움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학년 자녀분이 계신데 휴대폰이 없다고 하셔갖고 어떻게 설득하신 건지 한번 여쭤보려고. 네, 저는 근데 이거는 다 가정마다 사정이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이의 결도 다르니까. 우리가 선택한 거는 그런 상황에서 최적의 선택을 했을 거예요. 대신에 그래도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핸드폰을 제가 왜 안 쓰려고 노력하느냐, 제가 스마트하게 못 써서 그런 거예요. 저도 업무 연락으로 시작해서 SNS 들어가고 유튜브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도 나름 바쁘게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자꾸 딴짓하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뭔가 특별한 동기가 없는 상태에서 막연히 공부한다 했을 때 그게 그렇게 잘 될까라는 생각을 저는 늘 하거든요. 이걸 업으로 공부하는 나도 힘든데 아이들은 얼마나 공부하기가 힘들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환경적으로 좀 뭔가 없거나 통제가 확실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될 수밖에 없고요. 정말 어려운 문제지만 부모님들이 저는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공론화가 되는 분위기인데 가정마다 상황이 다르시고 하니까 사실 어떤 정답을 내리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는 어쨌든 학원 문제도 그렇지만 가면 잘못됐고 안 가면 맞다? 절대 아니고 핸드폰도 쓰면 무조건 틀렸고 안 쓰면 무조건 잘하는 거다?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개인의 상황이라는 게 다 달라요. 더 중요한 본질이 뭡니까? 부모와 자식이 서로 애착관계가 있고 그 핸드폰을 안 쓰는 시간 동안에 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같이 추억도 만들고요. 같이 이렇게 대화도 하고요. 뭔가 우리 집에 규칙 하나를 정할 때에도 누구야, 우리 진짜 우리 가족 전체적으로 한번 노력을 해보자. 엄마도 아빠도 같이 한번 노력을 할 테니까 예를 들면은 주말만이라도 우리는 이거 없이 좀 한번
이벤트를 기획해보자. 여행을 가든 캠핑을 가든 도서관을 가든 아니면 없이 뭐 지하철 여행을 떠나든 이거 한번 놔두고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하는 그렇게 진심을 전하고 부모님이 같이 동참하고 그러면은 저는 그 진심은 전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를 정말 생각하는 거잖아요. 조금 더 밑에 깔려있는 어떤 태도나 가치나 마인드를 신경 쓰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뭉클했던 문장이 있었어요. 이 책에서 부모와 자녀는 언젠가 헤어지게 된다. 그래서 그 함께하는 시간 동안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될지 이 답은 나와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우리 아이랑 어떻게 지내면 좋을지 끝으로 인사와 함께 좀 전해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뭐 기본적으로 우리의 인생도 유한하죠. 예,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요즘으로 따지면 초3까지 정도 아니겠습니까? 예, 뭐 길어야 초4, 초5, 6도 지금 뭐 반발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예, 초5, 6 되면은 옆에 와가지고 막 엄마 뽀뽀하는 친구들 정말 소수거든요.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렇다면 정말 제한된 시간 동안에 우리가 뭘 해야 될까를 항상 좀 고민을 해야만 하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우리 다 좋은 부모가 되고 싶잖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없는 세상에서도 아이들이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공부라는 것에도 애를 쓰는 거잖아요. 공부를 잘해서 그래도 뭔가 원하는 대학에 가서 원하는 직장을 가질 때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금 공부를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만큼이나 저는 중요한 것이 또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뭐 대학을 아니 뭐 우리가 인생을 뭐 대학이라던가 직업이라던가 그런 것들로만 살아갑니까? 인생을 대하는 태도라던가 그 친구의 가치라던가 인성이라던가 저는 여러 가지가 그 아이들에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게 있다면 저는 바로 오늘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이 시간의 유한함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힘드시지만 한 번 더 좀 힘을 내시면 좋겠고요. 끝으로는 결국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응원을 바라고요. 공감을 바라잖아요. 예, 그런 것들 꼭 잊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항상 중요한 것들 잊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도 내주시고 소중한 말씀 잘 새겨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